리갈 터미널로지 시간입니다. 리갈 터미널로지에 관한 문제는요, 대개 10에서 15% 이상 주마다 다르게 출제가 되고 있지요.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러한 그 대부분의 그 주에서 발행되는 그러한 내용들은요, 그 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를 원하는 그 주의 그 시험 기준 그 표를 보시면요, 대부분의 것들이 이렇게 리갈 터미널로지를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에서 15%, 많게는 20%도 등장하는 걸 보았는데요. 왜냐면은 사실 리갈 터미널로지, 그러니까 법정 용어를 알지 못한다면은 그 상태에서 정상적인 통역, 그러니까 번역, 뭐 이런 행위들이 벌어질 수가 없죠. 왜냐면은 매일같이 법정에서 통용되고 그리고 말해지는 그런 그 대화의 대부분의 표현들이 바로 이 리갈 터미널로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10문제 다 풀어보셨죠? 그 10문제 여러분들 풀어보신 내용 가지고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공되었던 그런 내용 가운데서 2018 리갈 터미널로지 제가 모음집 A부터 G까지 해가지고 드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의 기본 교재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그거를 쭉 읽어 나가시면서 everyday word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법정에 가면 어떻게 바뀌냐, 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적당한 한국말로 번역, 통역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판결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판결. 판결은 누가 내리죠? 판결. 판결이라고 하면요, 그건 재판장이 내리는 거죠.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이 내리는 게 판결이죠. 판결. 그래서 영어 단어로 하면은 뭐 judgment 정도가 되겠잖아요. 그런데 평결은 뭘까요? 평결. 예, 평결은 벌딕 정도가 되겠죠. 벌딕. 그렇죠. 그런데 그 평결은 누가 내립니까? 배심원들이 내리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단어들이 참 어색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들어볼까요? 판정은 누가 내리죠? 심판이 내리는 게 판정이죠. 판결이요. decision.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쉬운 단어들이 바로 이 court, 그러니까 법원에 들었으면은 바로 법정 용어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제공해드린 그런 법정 용어집 잘 여러 번 읽으시는데 어떻게 읽냐고요? 3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3번은 여러분들의 속독을 통해서 대강 이렇게 이미지로다가 글자를 익혀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한국어 실력이 여러분들을 합격할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 꼭 그런 부분 주의하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죠. 자,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번, 자 보니까요, 1번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교재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내리는 the instructions, 그러니까 지시가, 그렇죠? 판사의 배심원에 대한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is known as, 알려지기는 뭘로 알려져 있느냐, 그런 말이니까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정도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A번에 보면은 벌딕,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심원들의 평결이죠. 평결을 before, 전에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배심원들의 평결이. 자, 그 다음에 closing argument. 자, closing argument, 최종 변론이라고 되어 있죠. 최종 변론. 여러분들이 사전을 뭐 네이버 사전이든지 동아 사전이든지 찾아보면요, 법정 용어 한 50%는 나오는데요, 그 나머지 한 50%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제공해드린 리갈 터미널로지 그 교재를 보셔야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그러한 그 표현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closing argument, 이거는요, 최종 변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심리의 최종 단계에서, 그러니까 검사나 변호인이 어떤 유리한 결론을 서로 유도하고자 마지막 단계에서요,
법원이나 배심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압축적으로 설명해가지고 변론하는 그 마지막 단계를 가리킵니다. 최종 변sul 자체에서 변론 자체는 증거를 구성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증거는 이미 다 있는 걸 가지고 이미 다 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법원의 규칙에 의해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형사소송에서는 증거 제출 후에 검사 측이 먼저 변론하고 변호인 측이 답변하고 그리고 검사가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C번이 정답이죠. C번의 Judge's Charge. 그러니까 여기에서 charge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치 charge가 의무다라고 하는 건데 권한이 되겠죠. 여기서는. 예, 그래서 배심원에 대한 교육.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의 charge는 사실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한국말로 이 단어가 사전에 찾아보시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것을 교육이라고 하거나 또는 그 재판관의 의무 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해석하면 되겠죠. D번의 summation 그렇죠? 변호인 또는 판사에 의한 쟁점 정리를 가리켜서 summ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C번이 됩니다. 2번 a monetary amount 그러니까 재정적인 그리고 또 금전적인 화폐적인 어떤 그 금액을 얘기하는데요. 그게 뭐냐고요? 재판 전의 유치나 구류 상태로부터 조건부 사전 심리 석방에 필요한 금액을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A번에 보면은요, 거기 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유치권, 담보권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권, 담보권. 그러니까 양자 사이에서요, 어떤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린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다양한 상거래 유형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지급을 확보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변호사 또는 어떤 수리해주는 사람들 또는 창구업자들의 그런 유치권 그런 거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변호사의 수중에 있는 고객의 금원 다시 말해서 자금 출처 또는 서류 재산에 대한 유치권 또는 변호사 보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노력에 의해 취득된 고객의 자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변호사의 권리를 또한 린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무 그것 또한 린이라고 부릅니다. 채권자는요. 채무자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어서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 못하면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노무나 재료의 제공으로 인한 재물의 수리나 완성에 대한 비용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조세는 재산세 또는 소득세 등을 얘기하죠. 바로 이런 조세에 대한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미리 잡아놓는 선취득권 그거를 또 린이라고 하고 여섯 번째 창고 보관료가 지급될까지 창고업자가 고객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그리고 이를 유치하거나 필요하다면 변제를 위해서 고객 물건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 이것 또한 린이라고 부릅니다. 자, B번에 베일, 베일은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 보석금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정답입니다. 보석금. 그리고 베일 본드 하게 되면은 피고인의 보석금 지급을 약속하는 증서. 보통 그 베일 본드 하면은요 제3자 그러니까 베일 본스먼이라고 하는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베일 본스맨의 보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캐시 베일 그러면 현금 보석이죠.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 바로 이 현금은 반환됩니다. 잡아놓고 있는 거지 내라고 하는 어떤 벌금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 excessive bail이라고 하면요. 보석으로 석방 중에 법원의 출석에 응하지 않는 그런 상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재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서 금액 이상으로 정한 보석금.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헌법의 수정조항 8조에 의해서 얼마 전에는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점프 베일. 자, 점프 베일은요, 보석으로 석방 중에 법원의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것을 점프 베일이라고 하죠. 자, 이런 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베일 본드, 다시 말해서 금액이 점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make bail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보석금을 지불하여서 석방을 확보하는 형태. 일곱 번째로 on bail 또는 out on bail이라고 하면 보석금을 지불해서 석방된 상태를 말하죠. 자, 여덟 번째 post bail이라고 하면 자신 또는 제3자의 보석을 위한 현금 또는 증서를 제공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아홉 번째로 stand bail 그러면은 타인을 위해서 보석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은 그냥 bail 해서 보석금 하면 되고요. 10번의 fine 그러면은 민사 형사상으로 벌칙으로 부과되는 그런 전체적인 벌금을 fine이라고 하죠. 그렇죠? 또는 동사로 사용이 돼 가지고 누구누구에게 벌금을 부과하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실 그 법적 용어가 아닌 단어죠. D번은 함정이죠. 예, 그렇죠. surcharge. 추가 요금이죠. 추가 요금. additional charge. 추가 요금. 그 정답은 B가 됩니다. 3번 계속해서 볼까요? 합법적 절차를 통해 누군가를 주택에서 내쫓는 것을 뭐라고 하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몰수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A번에 this possesses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나 침탈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disenfranchise 어떤 선거권 등 권리 박탈을 할 때 바로 disfranchise라고 합니다. disenfranchise.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disintegrate 이거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산산조각 내다 분리하다 뭐 그런 얘기고요. disassemble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계나 구조물을 분해 해체하다라는 뜻이고요.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몰수죠. 몰수. 4번 특정 선고의 대가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렇죠. 유죄 답변 거래라고 불리우는 plea bargain이라고 부르죠. plea bargain. B번에 hung jury라고 하는 것은요.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평결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배심들을 가리키죠. 종종 이거는 Allen charge에 이르게 되고요. 그 다음은 재판은 무효 재판이 되죠. 자, C번에 nolo contender. 자, nolo contender는 여기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ipso facto 그러는데요. 사실 ipso facto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는데 facto라고 하는 말은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등장하냐면은 de facto. 그래서 de facto는 사실상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사실상 또는 사실에 있어서 사실은 법률상 요구나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실제로는 존재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segregation 이란 단어는 차별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차별이라는 단어 앞에 팩토를 붙이면요. 사실상의 차별 요 정도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plea bargain이 되겠죠. 유죄 답변 거래. 자,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자, 리테이너. 자, 리테이너가 뭔지 모르면은 여러분들 좀 곤란하겠죠. 보관하고 있는 사람인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리테인이 원래 보관하다, 간수하다, 간직하다 이런 뜻이 되니까 법률 용어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빨리 전환해서 알고 계시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뭐 보증금이라고 하나? 뭐 이렇게 생뚱맞은 다른 법적 용어가 아닌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한국어 표현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적 용어 제가 제공했던 단어 꼼꼼하게 그랬죠? 3, 3입니다. 3번은 정도, 3번은 속도.
그렇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속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리테이너,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계약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리테이너라고 하는 부분은요, 변호사의 선임, 그렇죠? 그리고 타인의 용역, 노무에 대한 제공, 뭐 이런 것에 대한 고용을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다른 뜻은요, 착수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리테인은 뭐라고 해야죠? 착수금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착수금이라고 해야지 이걸 보증금 또는 여러분들이 상상의 표현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보관금 그렇게 표현하시면 곤란해진다는 얘기죠. 6번으로 넘어갑니다.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릴 때, 그렇죠? 유죄 판결을 내릴 때, 벌딕 할 때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거죠. 그렇죠? 유죄 판결은 누가 내려요? 판사가 내리는 거고, 판결은 배심원들이 내리는 거죠. 자,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6번의 D가 되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C번에 보면은요, 그 아이온클라이드 알리바이라고 있죠. 알리바이는 아시죠, 여러분들? 알리바이 무엇을 했는지 행적 정황을 가리키는데요. 이유를 제기할 수 없는 알리바이, 그렇죠? 그거를 가리켜서 C번에 ironclad alibi, 그러니까 거의 쇳덩어리 같은 그런 확고한 그런 알리바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7번 볼까요? 무료 법률 지원을 뭐라고 하느냐? 프로보노라고 합니다. 프로보노. A번에 non-pro-tune 이라는 말이 표현이 있죠. non-pro-tune. 여기에 NON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NUNC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예, 같은 표현이죠. NUNC. non이죠. non-pro-tune. 어떤 주문이나 지시사항이 특정 일자에 소급해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문구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주문이 전의 주문의 오류를 시정하는 것이라면요, 첫 번째 주문이 처음부터 수정 후에 의미를 지녔음을 확실하기 위해서 위 문구를 삽입하게 되죠. 그 다음에 B번에 pro se, 스스로 대변하는 경우. 그 다음에 C번에 pro bono, 정답이죠. 무료 법률 지원. pro bono publico. 퍼블릭이니까 역시 공익이죠. 그래서 pro bono publico는요, 공익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고요. 줄여서 그냥 pro bono라고도 합니다. pro bono publico는 줄여서 pro bono라 한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de novo, 재차,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여러분 그 재판을 트라이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판, 트라이얼 앞에다가 바로 de novo trial, 그러면 무슨 뜻이 될까요? 재심이 되죠. 재심. 처음부터 다시 재심. 자, 8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같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무엇에 연료가 되어 있다? 상습범 또는 재범이다 라고 우리가 8번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8번에서 일단은 A번 들어볼까요? Restitution. 영국 발음도 들어볼까요? Restitution. 이게 말입니다. 격식을 차려서 분실물 또는 절도물품의 어떤 반환을 얘기하는 사전적 표현이 있고요. 명사로 해서 배상, 보상의 뜻인데, 이게 법률용어로 들어가 보면은 완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뜻과 정반대입니다. 첫 번째로요, 부당 이득에 대한 구제로서의 원상회복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번역하셔야 돼요. 원상회복이요. 또는 형벌로서의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뜻이지, 단지 여러분들이 반환, 배상, 보상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 법률용어 부족으로다가
여러분들 그 곤란을 겪게 되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restitution 그러니까 원상 회복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배상 보상 이거는 그냥 사전적 정의죠. B번에 res ipasa loquitur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결과로부와 피고의 과실이 명백한 사건에서 더 이상의 과실 입증을 위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한 원칙을 가리켜서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C번 볼까요? reciprocity, reciprocity, 영국 발음도 들어봐야죠. reciprocity, reciprocity, 그렇습니다. reciprocity, 호혜성이라고 하는 격식을 차린 말이죠. 호혜, 서로 좋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법률 용어로 가면 또 달라져요, 뜻이. 이게 바로 상호 보증성이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상호 보증.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을 해주면요, 상대방 역시 그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원칙, 그거를 가리켜서 reciprocity라고 합니다. 호혜성 이렇게 여러분들 번역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법률 용어 여러분들 숙독하셔야 되죠. 상호 보증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 D번이 바로 정답인데요. 들어봅니다. recidivism, recidivism, 영국 발음도요. recid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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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적인 범행입니다. 또는 상습성, 재범성, 반복한다 이거죠. 전과 일범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안 잡혔을 텐데 밤새도록 고민하고 있다가 출소하면은 그 고민한 대로 또 한 번 해다가 또 잡혀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왔으면은 또 반상회 하냐고요. 쫙 둘러 8번 방의 기적, 그렇죠. 7번 방의 기적. 여러분들 웃자고 하셨습니다. 웃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방에 쫙 앉아가지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잡혔다. 쫙 자기 의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또 있는 사람이 또 이렇게 하면 안 잡히지. 또 자기의 또 견해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나가서 이렇게 하면 안 잡히겠구나. 그래서 전과 3범이 4범이 되고 4범이 5범이 되고.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이렇게 부르죠. 감방을 학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학교 잘 다녀왔냐? 그렇죠. 그리고 전과 5범을 5학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참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상습적 범행 8번의 정답은 D가 됩니다. 자, 9번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장에서 원고 구제를 요청하는 판결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기본 판결이라고 하는데, 기본 판결. 자, 기본 판결이라고 해석하니까 좀 뭔가 좀 이상하죠. 디폴트는 기본인데 바로 법률 용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걸 기본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정답은 C번입니다. 벌석재판이죠. 벌석재판. 그렇죠. 사건을 진행시키지 않거나 결석하는 당사자에게 내리는 판결을 가리켜서 바로 벌석재판이라고 하고요. Judgment by default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Default judgment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Judgment by default 라고 하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사유로 기피 가능함은 변호사가 이유 또는 설명을 주지 않고 잠재적 배심원을 해임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preemptory challenge. 그러니까 이 challenge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도전이라고 여기서 항거, 도전, 결전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황당해진다는 얘기죠. 챌린지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요, 배심원에 대한 기피입니다. 기피. 저 사람은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저 사람을 빼버려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의도요. 그걸 챌린지라고 하는데, 명백한 편견 또는 이해관계를 challenge for cause 또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당사자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바로 preemptory challenge, 사유로 인한 기피로 표현을 하죠. 그
그래서 이게 양쪽에서 검사는 검사대로,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판사는 변호사대로 빨리 이 재판을 끝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헛소리를 늘어놓거나 자기 의견만 얘기하거나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평결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배심원 쫓아내야 되겠죠. 바로 이럴 때 바로 챌린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배심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무제한으로 또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바로 이 preemptory challenge가 수용이 돼가지고요. 배심원을 계속 바꿀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challenge to the array 그러면은요. 예비적 배심원들을 포함한 전체 배심원단의 선정 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또 다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preemptory challenge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죠? 재미도 있습니다. 자, 법률 용어 여러분들 제가 제공해드리는 그런 표현들을 잘 읽어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3-3입니다. 3번에 3번만 하시면 됩니다. 3번은 정독, 3번은 속독.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 없는 게 바로 이 법률 용어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아니라 바로 한국어 실력이 됩니다. 적절한 단어를 한국말로 표현할 때 법률 용어를 가지고 표현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한국어 단어로 그냥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로 표현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제공한 단어들 오늘부터 A부터 G까지 그리고 제가 제공해드리는 소프트웨어 러너블리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리뷰를 해 나가시면은 여러분들 발음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내용상도 여러분들 더 확실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